은바페. 자, 감아요. 야, 감아서 은바페. 아, 무서운 친구네요, 이 사람. 와, 대단한 선수입니다. 슛! 은바페입니다. 은바페 멀티골입니다. 야, 그물 안 찢어졌나요? 제가 볼 땐 찢어졌을 것 같아요. 야, 그만큼 강한 슈팅을 날리는 은바페. 네. 지난 아르헨티나전보다는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네요. 네, 예. 그렇네요. 시작부터 그리고 조금 더 공세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정말 아르헨티나전이랑은 예. 완전히 다른 모습의 폴란드.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경기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뒤도 없는 거니까 그렇죠. 모든 팀들이 다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거죠. 네. 지금 미국도 그랬고 호주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볼 끊어냈습니다. 이런 거 덴벨레. 위험하죠. 자, 덴벨레 제쳤고 그대로 슈팅. 아우, 슈체스니 골키퍼가 품에 안겼습니다. 덴벨레가 킥력은 별로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죠. 그렇네요. 메시한테 악몽을 선사해주기도 했었고. 자, 레반도프스키. 레반도프스키 쪽으로 때려야죠. 때려야죠. 이야. 와, 그래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상당히 날카롭게 때렸어요. 맞아요. 오늘은 컨디션이 좀 좋아 보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잘 때렸어요. 와, 레반도프스키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래도 그것도 슈팅까지. 본인이 가로채서 본인이 네. 슈팅까지 가져간 거죠. 발 사이로 자, 쿤데 뚫렸어. 쿤데 뒤에서 뚫렸어. 자, 다시 한번. 와, 우와. 라인에서 걷어냈어. 바람이. 우와. 야, 자. 아, 우와. 폴란드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장면이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진짜 우와. 바람 저거 한 골 막는 수비. 네, 대단합니다. 이제 쿤데에게 목걸이를 빼라고 하네요. 진짜 들켰습니다. 근데 저게 하나 더 있는 네, 거야. 두 개인 거. 두 개 한 거죠. 얘 미친 거 아니야? 선수단은 왜 저걸 내비뒀어? 심지어 잘 풀리지도 않는 목걸이를 차고 왔어요. 지금 코치진들도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안 들킬 거라 생각을 했나 봐요, 쿤데는. 저게 미친 짓이죠. 쿤데, 내 목걸이 내 쿤데. 근데 어우, 지루. 골! 야, 지루가 선제골을 성공합니다. 야, 대단하네요. 한 방에 있는 프랑스. 예, 목걸이에 젖었어. 목걸이 크니까. 그런가? 예. 쿤데가 목걸이를 풀자마자 야,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프랑스 팬들. 지루 이러면은 앙리 넘어서는 거 아닌가요? 그때 앙리랑 동률이었잖아요. 맞네. 맞죠? 폴란드는 굉장히 아쉽겠어요. 너무 아쉬워 보여. 왜냐면은 한창 몰아치고 있었는데 이러면은 힘 빠지죠. 그렇죠. 요리스! 이게 뭔가요? 자, 프랑스에는 심지어 레반도프스키 머리에다가 덩크했어. 아니, 이거는 거의 레반도프스키 머리를 맞췄습니다. 너무 웃긴 장면이 한 차례 나왔고요. 쉬는 시간이니까 양파링을 좀 먹을까요? 양파링. 어제 못 먹은 양파링이 있습니다.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요. 뭘 좀 아시네. 양파링 귀걸이 아시는구나. 옛날에 양파링 귀걸이 정말 많이 했는데. 귀걸이. 보이시나요? 마트료시카. 프랑스 마트료시카인데 지난대회 우승팀이죠. 일단 그리즈만. 이 안에 누가 있을지 맞춰보세요, 여러분. 계속 열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즈만 안에 누가 있을까요? 지단 아니 달수 아니고요. 포그바. 맞아요, 포그바. 포그바 있었고요. 포그바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캉테, 베라노리치, 부버지, 은바페. 맞아요, 여기 은바페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짜잔. 은바페. 자, 이 안에 누가 있을지 맞춰주세요. 이 안에. 베라노라 너무 재밌다. 감사합니다. 은바페 안에 네이마르 아니고요. 날도 아니고요.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 얼굴을. 마티디 맞아요. 마티디였습니다. 자, 이 안에는 지금 한 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한 명. 마지막. 요리스 맞아요. 요리스. 덴벨레였고요. 자, 은바페 슈팅. 와. 은바페. 저는 이거 좀 너무 여유 부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이거 원래 그냥 바로 때려야 되는데 네. 줬을 때 이거 너무 여유 부려가지고 막히겠는데 싶었는데. 야. 와. 대단합니다. 1골 1동. 은바페. 왜 지금 은바페가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인지를 보여줍니다.
오, 자, 오! 와, 미쳤다. 음바페. 아까랑 비슷한 슛이었다. 자, 이제 나옵니다. 음바페의 이 특유의 세레머니. 이거 아, 그냥 제목 그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젠 음바페 시대. 진짜 음바페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을 알리는 프랑스의 세 번째 골을 뽑아내는 음바페. 와우! 아, 한 건 하는 줄 알았는데 네. 레반도프스키가 떨구고 밀리크의 오버헤드 슈팅. 이쪽이 맞았네? 그러니까. 자, 예. 잠깐만요. 이거 불러요. 자, 그래 한 골 넣자. 이거는 부는 게 맞아요. 이쪽 이 벌린 손 여기 맞았어요. 네네네네. 자, 페널티킥 찍었습니다. 안 된다. 쟤 안 된다. 쟤 페널티 차면 안 된다. 쟤. 먼저 떴나요? 먼저 유비스가? 들어왔다는 건가 봐요. 자,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갑시다. 강력하게. 아. 야! 그래요, 레반도프스키 잘했습니다. 16강도 올라왔고 골도 2골 넣고 자, 3대1로 따라갑니다. 폴란드. 자, 카타르 월드컵 16강 세 번째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프랑스와 폴란드의 경기였는데 프랑스가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야, 이번 경기 생각보다 상당히 재밌었고 전반전은 치열하게 맞붙었어요. 폴란드가 예. 올라오면서. 뭐 전반전은 상당히 치열했죠. 그 폴란드가 시작부터 굉장히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네. 점유율도 크게 차이가 안 났고요. 그러니까 뭐 45대 55였고요. 네, 그러니까 두 팀의 전력 차이를 감안하면 크게 안 난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 슈팅 숫자도 9대 7로 2개가 더 적었을 뿐이었거든요. 도리어 프랑스가 굉장히 위험한 장면들을 연출하기도 했었죠. 네. 특히 요리스 골키퍼가 좀 코미디를 선사했습니다. 킥 미스하면서 한 번은 네. 이제 폴란드한테 공격을 헌납을 했었고 네. 또 한 번은 볼을 캐치를 제대로 못해서 레반도프스키 머리에다가 네. 패스하는 좀 그런 장면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전반전은 상당히 이제 팽팽하게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야. 그래도 이제 전반 막판에 음바페의 멋진 그 스루 패스를 네. 받은 지루의 골로 이제 프랑스가 1대0으로 앞서면서 전반전을 마무리했죠. 그렇습니다. 예. 자, 프랑스에는 음바페와 그리즈만 지루가 있다라는 거를 잘 보여준 경기였는데 특히 그 첫 번째 골에서 음바페가 너무 멋있는 어시스트를 넣어줬고 예. 지루가 골 성공시키면서 지루가 또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요. 뭐 그냥 지루 선수가 이 경기에서도 골을 추가하면서 이제 A매치 52골로 네. 앙리를 넘어서 프랑스 선수 역대 최다골 1위로 등극을 했고요. 단독 네네. 1위로요. 그리고 또 이제 만 36세 65일에 골을 토너먼트에서 월드컵 네. 토너먼트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로저 밀러 그 네. 옛날에 그 카메룬의 할아버지 공격수로 유명했던 네. 그때의 그 만 38세 34일에 골을 넣었던 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최고령의 나이에 네. 토너먼트에서 골을 넣은 선수 등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 여전히 지루가 이렇게 톱에 있는지를 잘 보여줬던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음바페가 훨훨 날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음바페 쇼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바페 진짜 미쳤다. 그 말이 안 나오는 경기였어요. 정말 그냥 저희가 할 말을 잃었던 예.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왔죠. 음바페가 여태까지 월드컵 뛴 경기들을 전부 다 당연히 봤는데요. 네. 봤던 것 중에서 아르헨티나전하고 지난 월드컵 때 네. 그 이번 이 경기하고 이 두 개가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의미에서 베스트였죠. 아르헨티나전은 정말 폭발적인 스피드로 그렇습니다. 본인이 털고 잘하는 거. 털고 다녔거든요. 네. 말 그대로. 네. 안 그래도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평균 연령이 그때 많았었잖아요. 그랬어, 네. 그래서 못 쫓아갔어요. 그 음바페의 미친 속도를 못 네.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털렸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저는 음바페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생각하는 음바페는 속도로 치고 가가지고 슈팅을 네. 넣는 네. 그런 장면들이 조별리그 첫 두 경기에서도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놓친 장면들도 많았고 맞아요, 슈팅을 네. 굉장히 많이 때렸어요. 많이 때리면서 그러면서 놓치기도 많이 놓치면서 결국은 골 넣고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굉장히 영리하게 네. 판단력도 좋으면서 네. 한층 성숙된 플레이들을 보여줬어요. 네. 그걸 이제 가장 잘 보여준 게 첫 번째 어시스트 장면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처음에 좀 돌파를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메케시한테 몇 번 막히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패스 전환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패스를 찔러주고 상대 수비 끌어당기고 패스 주고 네. 그리고 조금 틈이 보이면은 또 드리블로 치고 가고 네. 그러면서 영리하게 플레이들을 하다가 74분경에
덴벨레의 패스 받아서 길게 네. 넘겨준 패스를 받아서 그때 원래 음바페면 바로 때려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때릴 공간이 있었는데 잡아놓고 그러고선 한 템포 쉬고. 예, 그러고서는 강력한 슈팅으로 골을 그렇습니다. 넣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그 추가 시간에 네. 마르쿠스 티랑 교체 투입 때 마르쿠스 티랑의 패스 받아가지고 또 다시 비슷한 형태로 네.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멀티골 이 골 이동을 올렸는데요. 진짜 이 은바페 선수의 이런 활약을 보고 있자니 정말 계속 성장 중이다 이 선수는. 예. 지난 대회부터 이번 대회 나와서도 조별리그에서도 계속 성장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말씀해주셨다시피 키패스도 찔러주고 예. 뒤에서 플레이메이커로 살짝 내려왔다 또 올라와서 예. 골까지 넣고. 그러니까 뭐랄까 이전에 음바페는 호날두와 굉장히 비슷한 선수라는 인상이 강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 그리고 음바페의 우상이 호날두기도 했고요. 네네.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약간 메시의 향기가 났어요. 파리에서 보고 배웠나? 그런 건가요? 근데 정말 패스가 기가 막히게 들어갔게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두 명 사이를 파고든 장면도 야.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패스 거기서도 원래 음바페면은 그 두 명 사이를 파고든 다음에 슈팅을 때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패스 줬어요. 맞습니다. 그런 이 것들이- 수비 둘 앞에서 어떻게 해줄까 멈칫멈칫하다가 둘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네. 와.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메시의 향기가 났었어요. 그렇네요. 음바페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여전히 성장 중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월드컵에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음바페가 계속해서 예. 다양한 기록을 지금 갈아치우고 있는데 메시를 보고 배웠다 이런 말씀도 저희가 드렸지만 메시가 지금 5번의 월드컵을 나와서 세운 기록을 이 음바페는 2번째 월드컵에서 동률을 이뤘죠. 그러니까 이미 펠레의 기록을 넘었어요. 펠레의 기록 일단 네. 이제 메시가 만 23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 24세가 되기 이전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8골을 넣은 선수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음바페가 지난 월드컵 때 이제 4골을 넣었었거든요. 네, 4골을 네. 넣었었는데 이제 8골을 먼저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골을 추가하면서 9골을 넣으면서 월드컵에서 메시와 이미 동률이 됐습니다. 메시가 그렇습니다. 5번의 월드컵에서 기록한 그리고 네. 호날두가 5번의 월드컵에서 8골을 넣었는데 호날두는 넘어섰고 메시와 동률. 메시와 동률이 됐고 그리고 아직 만 23세. 아직도 그렇죠. 전성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앞으로 뭐 월드컵을 축구에서 전성기라고 얘기하는 시기가 기본적으로 만 24세부터 28세 사이거든요. 네. 아직 전성기가 되지 않았고 앞으로 월드컵은 한두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선수는. 예. 그냥 정말 역사를 새로 쓰고 있어요. 음바페. 그러니까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음바페의 정말 대단한 활약이 있었고요. 그 뒤에는 또 이 프랑스가 이렇게 지난 월드컵 우승은 멤버도 상당히 좋았고 팀 구성도 상당히 좋았는데 이번 월드컵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음바페 이런 활약에 더불어서 그리즈만의 변신을 또 부버지님이 꼽아주셨거든요. 그거는 이제 중원이 조금 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포그바랑 캉테랑 동시에 부상을 당했을 그렇습니다. 때. 네. 근데 이제 일단 캉테의 역할은 추아멘이라는 또 이제 좋은 선수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그건 포그바처럼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겠느냐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리즈만이 이번 월드컵 와가지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네. 예.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보여주면서 좌우로 쭉쭉 뿌려주는 능력을 이 경기에서도 여실히 보여줬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팀의 중원이 완성이 됐고 네. 거기다가 공격도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되는 효과. 왜냐면 네. 그리즈만이 공격에서 같이 뛰게 되면은 음바페와 그리즈만이 어쨌건 간에 조금 겹치는 네.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네. 그리즈만한테도 패스가 가게 되면은 분산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톱에서 지루가 비벼주고 꾸준히 해주고 네. 그러면서 골도 넣어주고 네. 덴벨레가 측면을 휘저어주고 네. 그러면은 음바페가 에이스롤로 프리롤로 움직이면서 네. 자유롭게 그러면서 이제 공격에 야. 집중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프랑스가 중원도 어쨌건 간에 그리즈만이 내려오면서 저는 포그바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좋아요. 오늘 그리고 또 한 차례 그 대지를 가르는 완벽한 네. 패스가 한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의 포그바는 살짝은 그래도 조금 더 꾸준히 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의 그리즈만은 조금 더 자유롭게 패스들을 찔러주는 역할을 하면서 더 나은 부분도 있어 보일 정도로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이 경기에서 추아멘이 라비오도 시작부터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라비오는 맞아요. 네. 오늘 볼 딱 처음 찰 때부터 얘 오늘 심상치 좋다. 않다. 이거 컨디션 완전히 미친 날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왼쪽 풀백 테오도 계속 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 경기는 살짝 공격을 자제하긴 했어요. 이전 경기들보다는. 네. 예, 근데 뭐
조별리그 2경기에서 확인했었잖아요. 공격적으로 이 선수가 나갈 때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보여줬고 그렇죠. 네. 그리고 물론 우파메카노가 페널티킥을 내주긴 했지만은 그거는 약간 조금 눈 감고 억울할 수 이러다가 있는. 물론 페널티킥이 맞긴 하지만요. 예, 그래도 우파메카노가 상당히 그 레반도프스키를 꽁꽁 묶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네. 바란이 그 전까지는 다소 아쉬웠었는데요. 부상 여파 때문에. 네, 맞습니다. 2차전과 3차전 때 좀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장면들이 있긴 했어요. 근데 네. 이 경기에서는 완벽한 수비와 또 이제 뭐 공격 가담에서도 헤딩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네, 중간에 한 차례 상당히 위협적인 또 폴란드의 슈팅을 발로 그렇죠. 그 예, 라인에서 막아냈죠. 골라인 앞에서 그때 네. 만약에 그때 실점했으면 이 경기 어떻게 됐을지 맞아요. 몰랐어요. 그때 막 공세를 퍼붓던 예, 와중이었어요. 그 0대0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 골을 막는 수비였죠. 그렇죠. 예. 오늘은 정말 모든 선수들이 다 잘해줬어요. 프랑스는. 다만 이제 네. 아쉬운 부분은 골키퍼인 요리스가 그렇습니다. 예, 킥미스라던가 네. 뭐 실수들 캐칭 미스 같은 것도 있었고 저희가 뭐 토트넘에서 많이 봤던 그런 네. 장면들. 쿤데는 수비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한 번 털린 적이 있어요. 네. 그 다리 사이로 예, 드리블 돌파를 네. 한 적이 있고 돌파를 당한 적이 있고 그리고 공격 지원 능력에 있어서는 확실히 기대하기 힘든 선수기도 하고요. 그쵸. 이거는 쿤데는 조금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이, 원래 전문 포지션이 후백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네. 센터백이니까 본인은 희생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왜 전문 풀백을 뽑지 않았냐? 없는 것도 아닌데 프랑스에 그런 얘기들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경기를 거듭할수록 상당히 무서워지고 있는데 네. 일단 먼저 8강에 안착을 했고요. 네. 이렇게 폴란드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폴란드는 초반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슈체스니 골키퍼 몇 차례 선방까지 네. 보여주면서 16강을 올려놓은 1등 공신인 만큼 이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준다 예. 했거든요. 어땠나요, 슈체스니 골키퍼? 슈체스니 골키퍼는 자기 할 몫은 다 했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막을 수 없는 골들이 너무 많이 그렇죠. 왔던 게 예, 아쉬웠죠. 그러니까 지루의 골은 일단 수비가 뚫린 게 컸고요. 네. 예, 확실하게 해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공격수 따라 붙던지 옵사이드 트랩을 확실하게 걸 거면 걸던지 했어야 되는데 물론 은바페가 그 타이밍에 패스를 찔러준 게 대단했고 네. 아마 거기서 그가 패스를 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하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수비 미스인 거고. 네. 그리고 은바페의 두 골들은 너무 일단 킥 자체가 맞아요. 그거 막을 수 없었어요. 너무 강력하게 왔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슈팅이었습니다. 그 잡아놓고 때린 거예요. 그게 그렇죠. 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슈체스니 골키퍼 이번 대회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네. 여정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마지막 경기 종료 직전에 PK를 성공을 시키면서 레반도프스키의 마지막 월드컵 마지막 골이 터졌습니다. 다만 레반도프스키한테는 상처뿐이 월드컵이긴 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래도 또 16강에 올려놨으니까 폴란드를. 근데 그 올려놓은 것도 슈체스니가 올려놓은 거라고 봐야 되긴 하고요. 그렇죠. 슈체스니 대단한 활약이 있었죠. 예, 그 레반도프스키는 이번 월드컵에서도 명예회복에는 솔직히 실패했다라고 봐야 돼요. 맞아요. PK 예. 실축도 있었고요. 다만 그 오늘은 전체적으로 폴란드 선수들이 조별리그 때보다는 폼이 좋긴 했어요. 네. 레반도프스키도 이전 경기들보단 나았었고 그렇죠. 지엘린스키 이 경기에서 세트피스 킥은 여전히 이상하게 나폴리에서와 다르게는 좀 안 좋긴 했는데 네. 온플레이 상황에서의 볼 백업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었고 네. 예, 그리고 심지어 교체 투입된 비엘릭도 상당히 좌우로 뿌려주는 패스들이 좋았고 조별리그에서 계속 실망스러웠던 카민스키도 좋은 돌파들 좋았어요. 맞아요. 보여주고 네. 그러면서 오늘은 폴란드가 가장 좋은 경기력을 이번 월드컵 와서 네. 보여줬는데 상대가 프랑스였다. 그렇습니다. 예. 프랑스는 너무 강력한 상대였다. 이렇게. 프랑스는 진짜 야. 오늘 보여준 퍼포먼스는 우승 후보 1순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론 프랑스도 강팀을 마주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력하고요.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할 게 골키퍼와 오른쪽 풀백의 살짝 아쉬움? 그 정도 말고는 근데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상쇄시킬 정도로 다른 포지션들이 너무 잘해요. 네. 완벽에 가까워요. 정말 완벽합니다. 예. 정말 그냥 정말 허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벽했던 프랑스였고요. 일단 이 프랑스가 올라가게 되면 잉글랜드와 세네갈의 승자와 8강에서 맞붙게 됩니다. 아직 잉글랜드와 세네갈의 경기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네. 경기가 끝나고 나면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후토크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바페 짱!